공포 라디오 마녀 지. 비가 내린다. 그것도 한여름의 장대비다. 짙은 회색 구름 아래 쏟아지는 빗줄기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려댄다. 창문 너머 상은 온통 물 안개 속에 잠긴 듯 흐릿하다. 방 안에 있어도 빗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내 심장을 조여온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창가에 웅크린 채 떨고 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안의 불안이 파동처럼 번진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끝까지 서늘한 공포가 스며든다. 어릴 적부터 나는 폭우가 내릴 때면 이렇게 몸을 웅크린 채 온몸으로 공포를 견뎌내곤 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 천둥이 지붕을 울리는 진동, 번개가 눈앞을 하얗게 도려내는 선광까지도 모두 두려웠다. 폭우가 내리는 여름이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린아이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 그 한없이 깊은 공포의 바닥에서 문득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몇 해 전부터 폭우의 계절을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것. 불안과 함께 밀려드는, 아니 어쩌면 불안보다도 더 강한 기묘한 기대감이다. 손끝이 떨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일그러진 기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기억은 자연스레 초등학교 시절 어느 여름날로 되돌아간다. 10살, 아니 9살이었을까? 장마로 며칠째 비가 쏟아지던 내 생일날이었다. 집안은 축축하고 어두웠고 나는 케이크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다. 폭우 때문에 생일잔치에 친구들은 오지 못했고 엄마는 무릎 담요를 둘러싸고 나를 꼭 끌어안은 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천둥이 창틀을 뒤흔들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품을 파고들었다. 그때 내 손등 위로 뭔가 꿈틀거리는 감촉이 전해졌다. 깜짝 놀라 손을 털어내려 보니 시커먼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며 기어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바닥으로 그것을 힘껏 내리쳤다. 딱딱한 껍질이 으스러지며 끈적한 액체가 손바닥에 묻었다. 순간 옆결의를 지를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던 공포가 스르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폭우는 창밖을 핥히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내 가슴을 옥죄던 불안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손바닥의 벌레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사로잡고 있던 공포 대신 가슴 속에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뿌연 연기로 가득했던 방 안에 한 줄기 산소가 들어온 듯한 해방감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빗소리 속에서 나는 조그만 벌레 하나를 짓눌렀을 뿐인데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만 같았다. 혼란스러웠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걸까?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무언가를 죽였다는 사실보다 방금 전에 내가 두려움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내 손으로 끔찍한 폭우의 밤에 처음으로 질서를 불부여한 기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 늘 뜨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비밀스럽게 감각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다음해 생일에도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지자 나는 잽싸게 창문 틈으로 달려든 커다란 매미 한 마리를 잡아쥐었다. 요란하게 울어대던 매미의 날개짓이 내 손 안에서 서서히 멎어갈 때 내 심장의 두근거림도 함께 차분해져 갔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스스로 준비를 했다. 엄마 몰래 분홍색 햄스터 한 마리를 분양받은 것이다. 내 11번째 생일이던 그해 여름, 폭우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햄스터 오리를 방에 들여놓고 손에 식은땀을 죽이고 기다렸다. 천둥이 울리고 창밖에 빗줄기가 뿌연 장막처럼 내려치자 새끼 손가락만한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꼭 감았다. 한동안 작은 몸부림이 이어지다 이내 손바닥 안이 조용해졌을 때 거짓말처럼 공포도 함께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나는 젖은 수건처럼 축 늘어진 햄스터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햄스터를 마당 한구석에 묻어주었다. 가슴 한켠이 쓰리고 아팠지만 폭우 속에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고 긴 숙면을 취했다. 이후로도 매년 여름 생일 무렵이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의식,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의식. 12살 땐 길가 화단에서 떨고 있던 병든 길고양이를 상자로 데려와 품에 안은 채 숨을 끊었다. 15살 무렵엔 폭우가 퍼붓는 밤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쓰다듬어 주다 조용히 물속에 담가 숨을 멎게 했다. 해가 바뀔수록 나는 더 큰 생명, 더 큰 고통을 요구받는 듯했다. 더 거대한 희생을 바쳐야만 내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엔 우애였던 일이 이제는 하나의 의뢰가 되었다. 작은 곤충에서 시작된 재물은 해를 거듭할수록 덩치를 키웠다. 그만큼 내 불안도 커져갔다. 혹은 내 불안을 눌러버리기 위해 내가 필요한 자극이 점점 더 강해져 갔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폭우와 함께 찾아오는 이 끔찍하고 은밀한 행위를 나는 학수고대하게 되었다. 공포에 질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폭우 속에서 치르는 악몽 같은 의뢰는 내 삶의 일부, 내 정체성의 한 조각이 되었다. 물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엄마조차 알 리 없다. 엄마는 내가 매년 장마철 때마다 이유 없이 알아눕고 예민해졌다가도 생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아이가 비 오는 걸 유난히 무서워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한 번은 나를 데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적도 있었다. 상담사는 빗소리에 대한 청각 과민 반응이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나는 내 공포의 실체도 내가 은밀히 행해온 일들도 털어놓지 않았다. 내게는 상담사의 조언이나 약 따위보다 훨씬 확실한 치료법이 이미 있었으니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폭우가 내리는 생일 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19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퍼붓는다. 천둥이 하늘을 산산이 부수며 울려 퍼지자 나는 또 내 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다. 나의 의식을 위한 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더는 없다. 엄마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 생일 축하 노래도 없이 지나간 19번째 생일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다. 축축하게 눈앞을 가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어두운 거리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퍼붓던 장대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살짝 잦아들고 있다.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골목을 비춘다. 어떤 허전함과 두려움이 비처럼 흘러내린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멍하니 그 말을 중얼거리다가 주머니 속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낸다. 생일마다 내가 처치한 생물들의 리스트. 마지막 줄에 적힌 고양이 18세 실내. 그 아래엔 더 이상 쓸 공간도 없다. 이제 집안에는 내 두려움을 잠식시켜줄 그 어떤 것도 없다. 비는 그쳤지만 불안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 그리고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거리를 헤매이다. 예전에 다니곤 했던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처럼 목사님이 계셨고 나는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 내 고통과 두려움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내 생일에 벌어진 일들, 처음 죽인 벌레, 그리고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까지. 집안에서 생물 하나하나를 없애며 불안을 달래온 날들. 하지만 이제 더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고백. 그리고 한동안 침묵.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란다. 단지 너는 그 두려움과 너무 오래 혼자 싸워온 거야. 괜찮단다. 정말 괜찮아. 나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더 허무해졌다. 괜찮다니? 이게 괜찮다고? 나는 계속적으로 생물을 죽여왔는데 지금도 무언가를 죽여야만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은 마치 잘 모르겠는 일에 예의상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조용히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머님도 집에 계실 것 아니냐? 잘 계시지? 얼른 집에 들어가렴.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엄마는 집에. 내 입술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스르르 벌어지며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맞아요. 엄마가 집에 계시죠. 목사님의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인사도 없이 돌아섰다.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나는 주머니의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내년에 내 생일 때는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야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의 공포를 없애고 편안함을 얻는 방법이 무언가의 생명력을 꺼뜨리는 것이라니. 이 자체만으로도 섬뜩하네요. 뭐든지 무언가 잘 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만두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해요. 만일 여러분께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 마지였습니다.